안녕하세요. 한성우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로 피부 표면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도 있죠. 피부는 예로부터 우리 몸 내부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 음식에 관한 이야기와 여름철 땀띠나 아토피 알레르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일상의 함정은 바로 식탁 위의 함정입니다. 여름이 되면 기운이 없다고 삼계탕, 장어, 고칼로리, 고지방, 보양식을 많이 드시죠? 그리고 더위를 쫓기 위해 하루에 몇 잔씩이나 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차가운 음료를 마십니다. 생활 속의 사소한 것들이 아토피나 알레르기 환자의 면역계 관점에서는 좋지 않은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미 장과 피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이론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우리 몸의 면역 세포 중에 무려 70% 이상이 바로 장 속에 모여있기 때문이죠. 차가운 커피나 음료를 습관적으로 자주 마시게 되면 장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유익균은 죽게 되고요. 유해균이 득세하는 최악의 장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장벽이 느슨해지면서 장내 독소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데요. 이 독소가 결국 약해진 피부 표면을 통해 피부의 염증으로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기에 고지방, 보양식까지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서 급격한 대사열이 발생하겠죠. 안 그래도 장이 차가워져서 면역 기능이 떨어진 상태인데 속열이 피부로 몰리게 되면 아마도 그날 밤 잠을 못 잘 정도의 극심한 가려움증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얼음이 가득한 아이스 음료 대신 상온의 음료나 물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장을 차갑지 않게 보호해주는 것만으로도 피부 가려움의 신호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보양식을 드실 때도 기름기가 너무 많은 고기류보다는 수분이 풍부한 제철 채소나 과일, 혹은 지방을 걷어낸 담백한 단백질 위주로 가볍게 드시는 것이 피부열을 끄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일상의 함정은 접히는 부위와 미세 마찰의 관계입니다. 여름철 아토피나 알레르기 또는 피부 소양증 환자분들은 팔꿈치 안쪽이나 오금, 겨드랑이 그리고 목 주변처럼 피부가 접히는 부위가 유독 붉어지고 가려움이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단순히 그 부위가 땀의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땀을 닦아내는 데만 집중하시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피부 표면에 물리적인 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여름철에 땀이 나면 피부는 수분을 머금어서 평소보다 아주 부드럽고 약해진 상태인, 의학적으로 얘기할 때 이걸 치면에 가까운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태가 됩니다. 겉 피부가 목욕탕에 오래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퉁퉁 불어서 약해진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팔다리를 자주 굽혔다가 펴거나 고개를 돌릴 때마다 약해진 피부와 피부가 서로 맞닿으면서 끊임없이 비벼지게 되겠죠. 우리 눈에는 평범한 움직임 같지만 땀에 불어있는 피부 장벽 입장에서는 마치 사포로 피부를 계속 갉아내는 것과 같은 미세 마찰이 일어나는 셈입니다. 땀 자체 성분의 자극보다 물리적인 마찰 때문에 피부 보호막이 먼저 미세하게 찢어지게 되고 그 틈새로 고여있던 땀이 스며들면서 화끈거림과 가려움을 유발하게 됩니다. 땀을 아무리 잘 닦아내도 접히는 부위의 가려움이 잘 가라앉지 않았던 진짜 이유가 바로 이 마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 같은 접히는 부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땀을 닦는 것만큼이나 마찰을 줄이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땀이 찼을 때 피부끼리 직접 닿지 않도록 땀을 흡수하면서도 통기성이 좋은 면 소재의 가볍고 헐렁한 긴 소매의 옷이나 긴 바지를 입어서 물리적인 차단막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접히는 부위가 이미 붉어졌다면 땀을 씻어낸 후에 보습제를 그냥 바르지 마시고 피부 마찰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차단 보습제나 순한 로션을 얇게 덧발라서 피부 표면의 유동성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끼리 부딪힐 때 부드럽게 미끄러지도록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접히는 부위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현명한 관리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접히는 부위의 증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토피와 땀띠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여름철에 목이나 팔다리가 접히는 부위가 붉어지면 이것이 아토피가 심해진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더워서 생긴 땀띠인지 구별하기가 참 어렵죠. 두 가지 질환은 원인이 완전히 다른 만큼 관리법도 달라야 하는데요. 이를 잘못 판단해서 반대로 관리하다가 증상이 오히려 심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땀띠는 땀이 나오는 통로인 땀관이 먼지나 이물질 또는 각질로 막혀서 땀이 배출되지 못해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반면 아토피는 피부 자체의 면역 장벽이 무너져 발생한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두 가지는 차이가 있죠. 이 둘을 일상에서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가려움의 양상과 지속 시간입니다. 땀띠는 주로 땀을 흘린 직후에 찌르는 듯 따끔거리면서 가려움 증상이 시작되지만 시원한 환경에서 씻고 나면 며칠 안에 비교적 빠르게 가라앉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시원하게 해준다고 해서 금방 가라앉지 않고 밤이 되면 가려움이 유독 심해지고 수주 이상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토피 환자가 생긴 피부 발진을 단순 땀띠로 착각해서 치료보다는 피부를 자주 씻기고 하는 관리만 하거나 반대로 단순 땀띠인데도 이게 아토피인 줄 착각하고 스테로이드 연고만 과도하게 바르면서 적절한 관리가 안 되면 필요 없이 연고를 남용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피부에 발진이 올라왔을 때는 무작정 연고를 바르거나 씻기 전에 증상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땀띠로 생각될 때는 피부를 시원하게 해주고 땀이 고이지 않도록 통풍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증상이 지속되고 밤마다 잠을 설칠 정도의 가려움이 이어진다면 그것은 땀띠가 아니라 아토피가 악화된 신호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진료를 통해서 현재 피부 장벽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을 받은 후에 증상에 맞는 적절한 치료와 수분 위주의 보습을 이어가시는 것이 여름철 피부를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여름철이라는 계절 뒤에 숨겨진 6가지 일상의 함정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의 일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 문을 나선 여러분의 일상이 매일 가려움과 싸워야 하는 힘겨운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의 신호를 차분히 알아가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꿔보셔도 이번 여름은 이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